이번 영상에서는 갭 투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갭 투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갭 투자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갭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갭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전세 사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는 갭 투자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익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매매 시세를 가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전세 시세가 4억인 경우에 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을 제한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5억 원짜리 집을 자기 돈 1억 원만 있으면 구매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게 되면 시세의 약 60%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만약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5억 원에서 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집의 시세가 올라서 5억 원짜리 집이 6억 원이 된다면 내 돈 1억 주고 5억 원짜리 집을 샀다가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6억 원에 팔게 되니까 수익률 100%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들어갔다가 2년 뒤에 매매하게 된다면 대출이 3억까지 나오니까 내 돈은 2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 집을 6억에 팔게 되니까 수익률은 50%가 되죠. 여기다가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있으니까 대략 월 100만 원씩 하면 2년간 보유하고 매도한다고 했었을 때 약 2,400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과 관리비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해서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 시세가 올라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갭 투자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이자 비용과 관리비와 같은 비용은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향후에 시세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갭 투자는 반드시 전세만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월세를 구하는 방식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갭 투자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대로 5억 원의 집을 대출 3억을 끼고 매수를 했다가 여기에 월세 세입자를 보증금 1억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구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자기 자금은 2억 원에서 세입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 때문에 1억 원 투자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대출이자 100만 원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도 갭 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갭 투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보통 갭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보통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갭 투자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매물이 빠지면서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세가율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깔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갭 투자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5억 원에 구매한 집을 4억 원에 전세를 냈는데 이게 처분 시점에서 매매가가 4억 원이 돼서 1억 원이 하락했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때 손해는 100%가 됩니다. 이 갭 투자라는 것이 마치 레버리지 투자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면 전세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매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전세가도 만약에 4억에서 3억으로 하락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면 내 돈 1억 원을 넣고 4억 전세를 낀 집을 산 거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 금액 3억 더하기 렌타프리를 그러면은 뭐 2개월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3개월.
3개월이요? 네, 그래서 만약 3월 중순 정도로 만약에 잔금이 먼저 가능하면 인테리어 공사 기간 그래도 한 20일 잡잖아요, 보통. 그렇죠. 20일 정도. 빨리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어차피 학기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3월 중순부터 4월, 5월 그쪽도 영어학원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조금 빨리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 전화하고 나서 오늘 얘기하고 나면 오늘 저녁 때 얘기하고 내일 오전에 주세요, 그러면. 네, 사장님. 그런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면 전세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도 보통 같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전세가도 4억에서 3억으로 하락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면 내 돈 1억 넣고 4억 전세를 낀 집을 샀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금은 3억 원, 여기다가 더하기 내 돈 1억 원을 더해서 전세금을 세입자가 나갈 때 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팔면 일단 1억이 손해예요. 그런데 세입자는 또 나간다고 해요. 그럼 세입자한테 4억 원을 줘야겠죠? 근데 지금 전세 시세는 3억 원이고 대출도 4억까지는 안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럼 내 돈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 집주인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 통장에 1억 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갭 투자라는 거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에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 4억에 살고 있는데 매매가가 5억에서 4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바로 역전세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집의 가격보다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더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전세 사기라는 거는 애초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서 전세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처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작은 투자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가 매매 시세가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고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사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리한 갭 투자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매매가는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세가는 그 부동산의 이용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갭이 작다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낮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엠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 엠마 아파트 34평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6억 원 정도인데 매매가는 무려 27억 정도예요. 이런 것은 전세가율을 계산해 보면 20% 수준이에요. 여기는 갭 투자를 하려면 21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구축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시세인 건 향후에 상당한 미래 가치를 예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다른 케이스로 어떤 오피스텔들은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도 3억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이용 가치가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인데다가 앞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하기 쉬운 단지,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아지지 않는 이상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갭 투자는 처분 시기를 자기 맘대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이 지나면 새로운 매수인을 맞출 때 날짜 협의가 자유롭기 때문에 처분할 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몇 천만 원 이상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는 세입자의 일정이나 협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서 뭐 집도 안 보고 사겠다는 그런 시기라면 뭘까?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인들은 꼼꼼하게 집을 살펴보고 날짜를 잘 조율해 가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날짜협이나 집을 볼 때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새낀 집의 경우에는 좋은 금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매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전세 사기나 역전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갭 투자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물건을 잘 선택해서 하시게 되면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 갭 투자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만큼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